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의 황범입니다. 지방 정책의 두 축 하면은 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분권과 균형 발전을 통합해서 아우르게 되는 곳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시대, 또 지방정부로 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곳입니다. 자,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맞은편에는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이시죠. 전호환 동명대 총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 모시고 오늘 엄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세요. 초대라는 그 어떤 어깨 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균형발전위원회, 저희가 이제 그 전에 균형발전위원회라고 했던 것,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해서 그렇습니다. 예, 지방시대위원회 이렇게 이제 호칭하게 됐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그 균형발전위원회는 2004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자치분권 제도를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그 이어서 이제 자치분권위원회인데 이게 산업부하고 행정안전부가 간사부서가 되는 부서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여러 부서들이 대전제는 통합적으로 정부가 운영돼야 된다 하지만은 결국은 부처 중심으로 분권 업무하고 균형 발전 업무가 이루어졌어요. 예. 실제로 지방 현장에서는 중앙부처는 2개 부처위원회가 작동을 하지만은 현장에서는 하나의 현장인데 네. 그것이 결국은 통합적인 효과를 거두기 대단히 어려워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새로운 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예. 제정을 해서 그게 작년 9월에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는데 지난 5월에서야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군요. 한 반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부처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이 아니라 예.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부처가 이 문제를 국정 목표로 두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그 자문위원회가 무슨 힘이 있느냐 하지만은 예. 이 분권 업무와 균형 발전 업무는 외교, 국방, 법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처의 업무가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한 부서로 통합하거나 네. 하나의 행정위원회로 하기는 너무나 예를 들어 국토부의 50%가 이 업무인데 네. 산자부의 60%.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둬서 이 업무를 서로 조정하고 총괄하고 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 위원회가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쪼록 기존보다는 폭넓은 의제를 훨씬 더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련의 활동들이 그 전환 총장님께서 몸담고 있는 동남권 발전 협의회와도 맥이 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지방시대라는 거는 지방이 발전을 해야 뭐 지방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동남권이라 하면은 우리가 부울경의 지역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19년 제가 부산대 총장 할 때 이 예. 동남권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가자. 예.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울산대학 총장, 부산대학 총장, 경상대학 총장, 그다음에 지역의 상임위원장, 예. 원로경제인 7 공동위원장으로 출범한 거거든요. 상당한 진전도 있었죠. 좀 상당히 그 진전이 많았죠. 네. 그 당시에 지자체장을 모시고 저희들이 토론도 많이 했고 예. 또 KNN과 지역 상생 포럼도 매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메가시티로 가자 하면서 이 지난 이제 총선에서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예. 상당히 지금 방향이 많이 바뀌었죠. 예. 뭐 행정 통합을 하자, 경제 동맹을 맺자. 물론 다 모든 게 지방시대를 여는 하나의 어떤 발전 방향인데 예. 조금 동남권 발전협의회는 민간 협의체거든요. 이게 예, 이제 행자부에 이제 등록이 돼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뭐 지자체장이 하고자 하는 걸 민간 단체들이 조언도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떨 때는 아니다. 조금 제재도 하고 네. 그런 역할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민간 컨트롤 타워 내지는 민간 모니터링을 그렇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맞습니다. 있다. NGO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예. 여기는 NGO가 아니고 현직에 있는 어떤 총장, 이제 상공회의소 의장
님들이 들어와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지역의 원로들이 많잖아요. 많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역할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 예. 우동기 위원장님 지금 지방시대를 여는데 불경이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교육자시니까 오늘 교육에 대한 이야기 또 위원장께서도 교육감 두 분 역임하셨고 또 총장까지 역임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 발전협의회 얘기는 네. 듣기는 들었는데 예. 이 사단법인철에 대해서 오늘 대단히 놀랐습니다. 네. 굉장히 바람직한 이 중립적인 제도가 하나 있구나. 다른 예. 지역에서는 이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지역 주민들 우리 공동체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예.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는. 일단은 좀 더 정치인보다는 분발을 좀 해주시죠. 지식인들이 좀 먼저 나섰다는 점을 저희가 좀 의미를 두고 네. 싶고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참 이제 뭐 정치인은 아니시지만 또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 위원회를 맡고 계시다 보니 장관직이죠 그 자리가. 근데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힘들까 통과가. 아까 거의 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말씀하셨는데 지난 7월에 이제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세종시로 이전했단 말이에요. 예. 위원회가. 거기는 또 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크죠. 제가 처음 작년 9월 1일 날 발령을 받아서 사무실을 가보니까 광화문에는 정부 종합청사더라. 그리고 원래 이제 정부 부처하고 대통령 직속기구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이 규정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균형 발전을 한다면서 서울에 있어간 이 설득력이 없겠더라고. 또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해야 되고. 예.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로 이 기능이 바뀔 텐데 예. 그런 찰나에 대통령께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한번 주최하시면서 균형발전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열겠다고 하셔가지고 이 준비를 해서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거기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 그 과정도 어렵더라고요. 뭐 예산 마련부터 시작하고 하나하나가 또 쉽지 하나는 않죠. 직원들이 한 80명 되는데 80명들의 주거 문제. 그러나 어쩌면은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한 거 아니냐. 예. 대통령 직속기구도 지방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예. 이 표현이 가장 상징성이 크고 두 번째는 이제 곧 시작될 2차 지방 공무원 이전할 때 강력한 의지를 이제 표출하면서 우리가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좀 체면이 확보가 되는 거죠. 당신의 기관은 지방으로 가라면서 예. 우리가 서울에 앉아서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시대도 이제는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방에서 지방시대를 외친다. 예.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지역시대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방이란 표현이 상대적으로 지역보다는 좀 낮춘 말처럼, 물론 지방이란 표현이 저는 구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그 반대적인 그런 여론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방을 고집했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사실 언론계하고 학계에서는 그동안 지방을 서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면서 일종의 차별적 용어라고 받아들였죠. 이게 예. 어쩌면 지방의 컴플렉스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다 지역으로 부르자. 서울도 지역이고 우리도 지역이지 않느냐. 예, 예. 실제로 음지에서 실종된 말이 이 지방이라는 용어였습니다. 그런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사실 음지에 있던 용어를 양지로 끌어내면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지역위원회가 아니라 지역시대가 아니라 지방시대위원회로 부르게 되는데 예. 정치적 리스크도 대단히 컸습니다, 이게.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것만은 국정 목표의 균형 발전을 설정한 것도 처음이고요. 또 인수위 때 이 문제부터 인수위 때부터 시작한 것도 처음이고.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확고하게 그럼요. 느낄 수 있는 대목이 그래서 바로 이 이 문제를, 부분일 수도 예, 있겠네요. 네. 차별적 용어를 이제는 차별 철폐, 차별 금지. 어허. 그게 자유 공정 연대 국정 철학에 부합되는 것이 예. 아니냐. 그런 아무쪼록 의미로 보면은 대통령이 지방화 시대, 지방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 지역 공약을 총괄하는 기구가 바로 지방시대위원회인데 그야말로 컨트롤 타워죠. 가장 위원장님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 균형 발전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 정부가 차별되는 것이 전에는 중앙 정부가 중심이 돼서 수도권이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이제는 지방에다 권한과 책임을 주고 재정을 넘겨줘서 지방 스스로가 특화 발전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가져보자는 일종의 상향 평준화 정책이기 때문에 예. 제일 시급한 것은 지방이 일을 할 수 있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권한과 돈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5천 년 동안 형성된 중앙 집권적 행정 체제, 정치 체제를 바꾸는 작업인데 이 작업을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 균형 발전 정책 중에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일자리인데 그것이 하나의 교육 특구이고 교육 자유 특구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기회 발전 특구인데 이것이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 특별법에 두 개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예. 대부분 위원회 운영 규정 법에는 그런 게 들어 있지 않는데 이 사업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교육 자유 특구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다시 그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기회 발전 특구 이것이 정착되도록 하고 또 한 네 번째 정도로 하는 과제는 1차 때 공공기관 이전을 했는데 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또 시급한 과제로 해야 될 국정 과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서 여러 과제 추진하게 되는데 전원 총장님 객관적인 시각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일까요? 지방 시대라는 지방이 이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대학의 역할을 예. 지금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일자리와 지방 대학 시대를 열겠다 했잖아요. 이 대학의 역할은 이 대학은 지성인들이 이 연구를 하고 또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와서 젊은이들이 그 지역에 묶어놓는 역할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없어지는 거는 지역에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마저도 지방에 좋은 대학이 있느냐? 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 지방 시대의 가장 기초는 좋은 대학이 지방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역에 강제로 지방에 흩을 수는 없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방에 있는 대학을 집중적으로 특화시켜서 젊은이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올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진정한 지방 시대는 이루기 힘들다. 아마 윤 대통령도 잘 알고 지금 뭐 지방 대학 시대를 열겠다 했잖아요. 지방 대학 시대가 이루어져야만이 그야말로 분권이 이루어지고 예. 그다음에 진정한 지방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대학 교육을 우리가 핵심적인 요소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외국의 경우는 타운 하나 자체가 대학과 맥을 같이 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냥 어우러져 가지고 대학 그 자체가 도시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한 발전상도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는 논의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 목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되겠습니다. 균형 발전을 가지고는 역대 모든 정부들이 다 원했습니다. 바람하고 지향했었죠.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 그런 체감 효과는 크지 않았는데 과거 정부의 정책과 현 정부의 정책이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은 위원장님 어떤 부분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역대 정부 다양한 방법으로 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정책에 교통통신 정보가 발달하면 할수록 분산 효과가 일어난다는 그 가설에 매몰돼서 예. 그것이 승자 독식의 수도권 중심으로 빨대 현상으로 수도권만 비대해진다는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적 정책을 지방에 마련을 못했어요. 예. 이게 가장 뼈아픈 실적인데 이 부분 우리 대학에 있는 이 분야를 전공하는 교수들도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되거나 KTX가 될 때 그거로 인한 편리성만 생각을 했지 이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는 참 일본이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예. 윤석열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와 다르게 수도권에 집중된 그런 교육과 산업의 기능을 교육 문제로 풀어보겠다. 그것이 이제 교육 자유 특구에 담았는데 예. 일본만 하더라도요.
동경대학, 교토대학, 저 북쪽에 홋카이도 대학. 예. 이거는 뭐 거의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세 개 대학이 흩어져 있어요. 교토대학과 동경대학은 노벨상도 서로 경쟁하는 대학입니다. 동경대학이 우리 떨어지죠, 교토대학보다. 이제 그런 시도를 우리도 교육정책에서 역대 정부가 평면적으로는 했지만은 입체적으로는 못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정부가 시작하는 그로컬 대학이라는 것이 고등교육 정책을 지방 정부에 넘겨준 나라가 없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예. 이거를 이제 지방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교육부 폐지론까지 인수위 때 제기가 됐는데 지금 교육부가 가장 지방시대 교육정책으로 가장 뚜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도 기대되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수도권과의 격차에서 느끼는 열등감들도 분명히 있고요. 이제 좀 실패감 이런 것도 좀 무력감 같은 것도 느낄 만한데 균형 발전 정책이 역대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 총장께서는 어디서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금 전 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역대 대통령 정권들이 다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강력한 뭐 대못이라면 대못, 박은부는 노무현 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공공기관 그 이전에 가장 공공기관을 컸죠. 강제로 흩었잖아요. 그게 예. 자본주의 국가에서 쉬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그 국가 공공기관을 흩어가지고 지금 수도권이 더 몰렸잖아요. 공공기관 하나 온다고 해서 그 있는 분들이 가족이 서울에 살면서 자기만 와서 여기서 오다 보니까 자녀분들 좀 서울에 있단 말입니다. 예. 그 정책을 했지만 역시 수도권 인구는 더 쏠렸고 지금 대학 서열만 보더라도 옛날 경북대학, 부산대학이 서울대학 다음으로 우리가 우수한 예비고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20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어느 세계 나라에 1등부터 20위까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 정부가 방향은 바로 설정을 했다고 봅니다. 지방시대를 지방대학시대로 열겠다 그랬거든요. 예. 과연 어떻게 그러면 지방대학을 키울 것이냐. 이건 예산과 여러 가지 정책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걸 끄집어낸 게 글로컬 대학입니다. 지금까지 이 대학 교수의 특성은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노 하고 시작하는 게 대학 교수의 비판 정신을 받아서 그런지 일단 반대를 하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탑다운은 반대했단 말입니다. 예. 교육부 폐지론 했고 교육부에서 돈을 틀어주고 다 하니까 교육부 돈 지역에 나눠주려 했는데 이번에 지역의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나눠준다니까 그것도 또 반대한다며. 그럼 묻자란 말입니까? 예. 그래서 글로컬 대학은 뭐냐면 탑다운이 아니고 돈을 줄 테니 당신들이 한번 해봐라. 15개 대학 글로컬 예비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나온 핵심 그걸 다 이행만 한다면 우리나라 국가 균형 발전, 지방 시대, 지방 대학 시대는 열린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시대에 한 대학에 한 지역에 한 도시에 국립대학이 4개나 있는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번 한도에 한 국가 거점 대학을 만들어서 캘리포니아 대학 시대처럼 그렇게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고 예. 그 밑에 이제 학부 중심 대학, 그다음에 커뮤니티 대학 이런 선순환이 되는 대학 시스템이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대학이 연구 중심을 하려고 모든 대학이 지금 서울대학을 따라가려 한다면은 누가 그러면은 우리가 소방수를 배출해내고 예. 그다음 지역에 있는 사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있는 그 인재들이 예. 배출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컬 대학 정책에 담겨 있는 그 컨텐츠를 잘 담아서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검토해서 이걸 강력하게 법을 초월해서 법령이 있으면 바꿔줘야 됩니다. 예. 밀어서 그 15개 대학, 10개 대학을 선정해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저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실패한 과거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는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나마 분배 주체가 지역이 됐으면 그나마 안해할 일이다. 예. 그 이후의 문제들이 이제 또 많죠. 뭐 산적해 있긴 네. 합니다만은 지난해에 위원장님 출연하셨어요. 예. 그때는 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예, 이제 그렇습니다. 출연하셨는데 그때도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하셨던 것이 역시 산업에 관한 부분 또 교육의 정책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산업과 관련해서는 기회발전 특구 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예, 우리나라에 뭐 특구가 많죠. 550개 좀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기회발전특구는 자칫 이해를 잘못하면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처럼 느껴지는데 예. 그것이 아니고 그냥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조성됐거나 앞으로 조성될 첨단 산업단지가 잘 운영되고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새로운 산업 생태가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지금까지 대부분 법인세하고 지방세 중심의 재정 지원을 해줬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국세로 갑니다. 국세 중에 특히 상속세, 소득세, 법인세까지 포함하는 오. 아마 역대 어느 정부도 이걸 시도를 못했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부채가 뭐 지금 1,100조 뭐 이렇게 돼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경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과감한 그런 감세 혜택을 주겠다. 감세 또 유예 예. 또 감면 예. 뭐 이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아마 기대될 것이고 또 특히 수도권이나 다른 데서 유턴해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히 상속세, 가압승계 상속 제도를 중요한 수단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대부분 중견기업들의 고민들은 이 기업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거냐 그런 예.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대폭해서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개발 사업의 자금 재원 조달이 중요한 요소인데 재개발 같은 건 한 2년, 3년이기 때문에 펀드레이징이 됩니다. 민간에서 자본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지역개발 사업은 20년, 30년 걸리니까 자본 형성이 되질 않고 국가 돈만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장기간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를 할 때 예.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주식 시장이나 이 펀드 시장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 또 이거는 시도별로 면적을 정부가 지정을 해주면은 나머지는 전부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그걸 장소를 옮길 수도 있고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또 A라는 지역에 몇 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조례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회발전 특구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같이 가로축과 세로축에 함께 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으로 지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정책입니다. 뭐 아무래도 부산은 예전부터 추진해왔던 금융특구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우주 항공산업, 방산산업, 또 자동차와 관련된 항공 우주 정비 그런 쪽으로 지금 특구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장점을 더 부각화시켜 가지고 특구화하는 것이 일단은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총장께서는 어떤 전략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까? 지역이. 아까 좀 전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구에는 여러 가지 예. 뭐 상속세라든지 개특구일 경우에 예. 이제 국세를 뭐 여러 가지 유예라든지 해주겠다는 거는 이건 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예. 근데 이제 부산을 먹이 살 수 있는 기업이 우리 항범 앵커님 생각나십니까? 항만물류, 관광, 예. 마이서, 예. 그다음에 옛날 조선기자재 전부 저 경남 울산에 다 흩어져 있단 말입니다. 조선기자재 업체는 대기업이 아닙니다. 물론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있는데 예. 그러면 부산이 정주유권이 좋잖아요. 그다음 기후도 좋고 예. 문화시설도 좋지 않나요?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업을 이어주면 안 좋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이 기업특구를 옛날에 전통적인 기업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 자 반도체 오늘 오전 우리 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 반도체는 왜 수도권에만 다 집중하고 이번에 대학도 반도체 인력을 수도권에 많이 늘려줬거든요. 네. 그래서 파워 반도체도 있고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전력 반도체도 있고 있는데 이 반도체 일부분을 이 정조 여건도 좋고 문화 여건 젊은이도 올 수 있는 우리 동남권에 있는 뭐 기장지게 지금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그 미래 먹거리를 위한 첨단 산업을 좀 부산이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반도체가 부산이 있었나? 그래 하면은 아무도 못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학도 많고 젊은이들도 와서 뭐 해운대라든지 광안리 살기가 좋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첨단 산업을 좀 넣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온다고 한다면은 예. 그야말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이 이국 체제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광주도 뭐 강섬유라든지 또 광주도 지금 반도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안보 차원에서도 첨단 산업이 한 곳에 묶여 있으면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도 흩어놓고
없다기보다도 좋은 대학을 지역에 육성하고 네. 알짜배기 기업도 지역에 좀 분산시키자. 최첨단 산업도 분류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죠. 지역적으로도. 예,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는 그럼 수도권에 하자. 예. 근데 앞으로 다가올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는 왜 거기에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가감한 대기업이 가감한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도 예. 전환시켜야 되겠다. 그게 네. 좀 전에 얘기했는 상속세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의 그 조세 유도 정책에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과거의 어떤 그 산업에 자꾸 매몰될 것이 아니라 네.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네네네. 새로운 산업을 가져와 가지고 젊은이들이 모여들면서 대학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특구의 기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도 이 분야를 뭐 평생을 연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는 시도별 산업 정책 지향하는 건 벌써 때가 늦은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부산이고 울산이고 경남이고 아니라 부울경의 어떤 산업 구조를 가지고 상호 보완적인 연대 관계를 가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울산은 울산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이 대구가 비슷해요. 대구는 대구대로, 대구는 산업이 없습니다. 안에. 대구 행정구역 안에는. 그러니까 구미하고가 포항이 사실은 대구가 그 두 개의 배후 도시로 서비스 도시가 되고 있다. 이런 걸 이제는 좀 정말 경제 동맹을 하고 무슨 광역 경제권 메가시티를 한다면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산업 구조도 그 큰 틀 속에서 이제 그릴 때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연대해서 광역 단위로 들어오는 사업을 더 우선적으로 정부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역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도 2차 전지 반도체를 그런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여의치를 못했는데 시도 간의 경쟁이 이 안에서 너무 치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울산이 이번에 때늦게 진출했지만 2차 전지를 가져갔습니다. 그럼 울산하고 창원이 사실은 중후장대의 중공업의 상징이었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산업구조 개편에 큰 신호탄이 되고 그러면은 부산 같은 데는 반도체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새로 뜨기 시작하니까 그러는데 그것도 기본적인 생태계가 갖춰져 있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정부에도 공모를 하거나 무슨 지원을 해줄 때 예. 광역 단위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정부가 메가시티를 지원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언제 부산은 이 산업, 경남은 이 산업, 울산은 이 산업 이래 가지고는 이게 답이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메가시티거든요. 그럼요. 수도권은 인천에서 그럼. 젊은이들이 전철을 타고 강남에서 영화 한 프로 보고 밤늦게 네. 집에 갈 수 있는데 지금 부울경이 우리가 통영의 그 좋은 경치를 가서 볼 수가 있습니까? 밤에 술 한잔 먹으면 대리운전을 해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메가시티로 가면 광역 교통망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도권 안에 반도체 공장은 없잖아요. 아니, 서울에 반도체 공장이 없잖아요. 그럼 전부 바깥에 있지 않나? 그래서 부산도 부울경이 하나 합치고 대구도 대구권 중심으로 하고 호남도 호남권을 합쳐서 서로가 산업이 연계되면서 자기의 광역 어떤 생활권을 형성해 줄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 그다음에 지방시대가 오지 않겠나. 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창원은 창원대로 가면은 대학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대학 인재가. 물론 창원대학이 있지만 그 이제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되니까. 지금 부산은 모든 걸 창원을 지원해줄 대학이 이미 있어요. 예. 이것이 메가시티 개념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죠. 자생적 로드맵을 우리 스스로 지역 스스로 이제 일단은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폭넓게 접근할 때 파일을 크게 해서 가져가는 것도 함께 나눈다면은 더 분배가 많아지겠죠. 일단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울경이 지금 850만 네. 이게 발전해서 1000만만 되면은 우리나라는 양극 체제가 되는 겁니다. 네. 엄청난 파급을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인구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지방으로서는 예. 이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정말 자기 지역에 집착하는 네. 자기 태어난 면에 집착하는 군단에 집착하는 네. 이거 벗어나지 않으면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기초정부가 370개가 170개가 됐습니다. 부도나고 우리는 부도나는 구조가 아닌데 앞으로는 이거 부도나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소멸 지역이 많죠. 아니 소멸지역이 아니라 우리는 지방채 발행하고 전부 정부가 승인을 해주니까 부도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치라면은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일본이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네. 부도 나면 옆 시군에 합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70개가 170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잘 되면 지방이 탓이고 못되면 중앙정부 탓으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시대에는 분권과 자치권에 비례하는 책임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구조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지역들이 좀 더 폭넓게 개방적으로 서로 연대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살아가는 네. 방법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네. 예. 해법으로 교육제 특구도 제시하셨는데 통합법률 제정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제외가 됐잖아요. 예. 아쉬움이 크실 텐데 현재 어떤 식으로 이게 또 지방으로서 준비하고 너무 좋은 제도니까 예.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이 부분이 되질 않았는데 우리나라 교육제도 정책이 대한민국 전체라는 이념 문제부터 복잡해가지고 대단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한 개,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를 가지고 정말 한번 권한을 한번 줘보자. 초중고라면은 국가표준교육과정의 일정 부분을 지방에 넘겨주고 예. 설립권까지 주고 대신에 보육과 돌보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또 그 지방에는 정말 이 첫째 우리나라 교육 3대 계획 중에 교육계획 목표는 사교육 없애는 겁니다. 사교육이 없이 공교육으로 대학을 진학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한 아들이 그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자. 그것이 궁극적인 균형 발전이거든요. 예.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정책 중에 부산은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지역 산업이나 지역 대학 입시 정책이 같이 잘 물려 들어가요. 예를 들어 부산대학의 의학계열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건 수능 최저 점수도 없잖아요. 다른 지역에 전부 그걸 걸어가지고 뽑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산은 부산 지역 고등학생들이 87%가 지금 부산 의대에 합격하고 있어요. 다른 지방의 대학은 70%가 서울 애들이에요. 네. 이대, 약대, 치대, 한의대. 이런 부분은 모든 학부모들이 지금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인데 이런 거를 40% 이상을 대학 총장들이 더 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 특구에는 80% 90% 해라. 그럼 거기 교육력 향상하는 필요한 예산을 지방에서 도와주고 또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기회발전 특구라든지 정부 기능 개편을 통해서 공공부문도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날 거니까 예. 지방에 정착할 수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의학계에는 의사 부족 현상을 지금 부산을 제외하고는 의사 부족 현상이 지방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서울에서 온 애들이 면허증 따면 다 가버려요. 의과대학 교수를 1년 내내 모집해도 정원을 지금 대구도 다 못 채우고 있다. 예.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방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열어주자. 예. 예. 그게 교육 자유 특구인데 예. 새로 또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야당을 설득시켜서 예. 이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시대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권한과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빼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이 자치 조직권 그리고 인사권에 대한 이전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돼요? 자치 조직권 인사권은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요. 국립대학 사무국장자리 26개 없앴잖아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정말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져서 그렇지만은 네. 지금 자치조직권 인사권 중에 이제 시도로 보면은 부지사하고 기획실장을 국가직으로 보임하고 있고 예. 또 구청에 보면 부구청장을 시장이 이제 보내도록 돼. 이 제도는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조직권 인사권은 총액 인건비 속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지방 정부도 이거 요것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져야 되겠다. 제주 특별자치도를 해보니까요. 고위직만 40%가 늘어났어. 고위직만.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 수가 줄어들고 상위 직급만 늘어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방 정부도 자치에 뒤따르는 책임도 그만큼 강하다. 그리고 비대진 지방 정부의 권한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이게 이제 시민사회, 언론, 또 이제 제도적으로 만든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네. 충분히 자치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어렵게 자리하셨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예. 지방 이전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 공공기관 이전이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서
빠르면 금년 연말 중에는 시작을 하려고 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난 1차 기간 때 이전은 시도 간의 경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딱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쪽 추진해 보니까 시도 내부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부산은 혁신도시가 없거든요. 네. 그래 부산 시내에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지역은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여 가까운 경주는 저 경남은 진주지 않습니까? 진주와 다른 시. 예. 지금 국회가 법안이 서로 다른 법안이 균형발전 혁신도시법에 의하면은 혁신도시의 2차 공공기관도 그리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다른 자치단체는 야 1차가 하면 좋는데 우리도 균등하게 가지자. 이 공공기관도 아무리 정부의 공공재지만은 이게 균등하게 나눠 가지고 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기능이 있고 서로 시너지 효과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야 이거 좀 더 좀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하고 더 갈등이 일어나서는 곤란하겠다. 예. 또 이게 정치적 영향력에 벗어나지 않으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겠다 해서 이 부분에 지금 일정을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정과제이고 또 우리 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한 이유 중에 큰 이유가 공공기관 이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 자치단체는 이거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의 산업은행은 우리가 확정을 지어줬고 위원회에서 예. 이제는 이전하는 일만 남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는 오는 기능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막 그 문제는 시기의 문제이지 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뭐 시시비비는 차후에 또 가려질 부분이긴 한데 지방 정부에 대한 정치권의 불신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지방 정부의 권한 확대에 관한 또 회의론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뭐 이 해석을 뭐 전체적으로 다 확대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참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 일부 중앙 언론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 분권화를 이대로 해서 되겠느냐, 이 책임지지 않는 지방 정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중앙 정부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 부도를 냈잖아요. 근데 지방 정부도 잘한 자치단체 많죠. 완벽할 예를 수는 들어서 없다. 광주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는 조직위원회를 광주시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2021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도 조직위원회를 중앙부처 장관이 들어온 게 아니라 대구시장이 맡아가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했죠. 개최된 지방 정부 사례도 꽤 많죠.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굳이 뭐 이제 이 부분에 국한해서 네? 생각할 필요가 없다. 거북선 하나가 뭐 20억짜리 가지고 지방자치제의 부패 온상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판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수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 날 네. 정식으로 이제 지방시대를 선포를 하고 정부에서 지방시대에 대한 비전과 전략에 대한 예. 청사진을 부산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총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엑스포가 저희들한테 걸려 있으니까 지난 잼버리 대회를 가지고 엑스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행여나 이러한 보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하와이 산불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예. 그럼 그 하와이에 그 뭐 모든 걸 물을 겁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더위도 많이 왔고 예. 그 지역이 우리가 매립지고 비가 오면은 물이 차고 예. 물론 그 이제 준비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공한 지방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국제 여러 가지 행사를 지게서 행사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불 난 걸 그럼 미국 정부가 잘못해서 산불 나서 사람이 그래 많이 죽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모든 우리 재난은 불시에 오기 때문에 예. 물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은 이게 엑스포는 그 문제하고는 다르죠. 이 엑스포는 지금 다른 나라를 상대로 지금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가는 건 무리다. 뭐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언론도 그렇고 대학 교수들의 일부는 잘하는 거는 침묵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비판을 해라. 이제 언론의 사명이 이제 비판 견제 기능이지 않습니까? 예. 못한 거는 확대해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월드
엑스포를 지자체에 맡기가 되겠느냐 이런 거는 가다하지 않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논쟁입니다. 정치적인 싸움이고. 그래서 우리가 월드 엑스포 그 사우디가 그 사막 불판에 돈을 가지고 엑스포를 유치해서 자기들이 이제 뭐 이래 세계에 이제 알리겠다는데 예. 우리는 그야말로 열심히 일했고 산업을 일구를 가지고 우리가 이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 일을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월드 엑스포가 되면은 월드컵이라든지 예. 올림픽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6개월 동안 제가 상해 엑스포를 그때 갔거든요. 가보면 그야말로 그 당시 최고 한 5천만 명 이상이 오지 않았나요, 그죠? 그래서 이 월드 엑스포는 국가 당을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일궈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부산이 6.25 때 무계획적으로 설립된 도시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6.25 때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까 아직도 산동네가 있지 않나 이 말이야. 도로도 그렇고. 그래서 월드 엑스포를 기점으로 부울경이 우리나라 오늘의 산업을 일군 동력이었습니다. 예. 동남권 우리 인맥공업단지가. 그래서 이걸 계기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극 다극 체제, 지방시대,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힘을 모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 주문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수도권의 일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은 이제 민간 차원의 이런 그 포럼을 통해서도 많은 제언들을 하고 행정통합, 경제통합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 경남만 보더라도 민간 차원의 경제동맹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행정통합이 주춤하는 모양새라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장님께서 좀 조언을 주신다면은 어떻게 좀 문제 해법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를 한다면서 우리의 대표를 뽑을 때 어쩌면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로 투표를 임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주민이 투표 잘하는 수밖에 뿐이에요. 그러면은 국가라든지 시민사회는 주민들이 투표를 잘할 수 있도록 그 지방정부의 경영 상태를 비판하고 공개해주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예.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 주민에 관한 문제들이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으로 따지면은 이게 군, 도, 이게 역사적으로 오래된 작은 단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언젠가는 한번 이게 행정구역을 확 흔들어가 개편돼야 이런 지역주의가 없어지는 거죠. 울산, 창원, 부산이 뭐가 다릅니까, 사실? 한 권으로 한 주도 안 되는데 예. 이제 그런 구조로 따져보면 이런 문제는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참 부처 간의 이 칸막이도 중요하지만은 지방정부 간의 칸막이도 대단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지역의 그 특산품들을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려고 시도가 돈을 들여서 브랜드에 이름을 붙입니다. 네. 근데 브랜드 하나 정착시키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근데 대구 경북 브랜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네. 그런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속에 조합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기업이 똑같아요. 한 회사가 양쪽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정착이 안 되죠. 이런 거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조합이라는 형태로 통합해서 운영하면은 이는 굉장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이제는 할 수 있는 범위부터라도 예. 통합 운영하고 또 계획도 통합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 예. 총장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동남권이라는 표현이 저는 참 좋아요. 부울경보다 그것도 이제 어느 한 지역이 먼저 거론되는 것보다는 동남권 네. 모두를 통칭하는 용어라서 그게 이제 과거에 썼던 용어라고는 합니다만은 저는 또 소환해가지고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느낌 안 들고 제가 공항 유치를 통해서 동남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동남권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뭐 어떤 팁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지방시대위원회 이제 출범하시고 아마 민간에서 위원장을 모시고 예. 아침 조찬 포럼을 하고 예. 또 우리 부울경 대표방송 KNN에서 네. 핫 이슈를 가지고 토론회 하는 것 자체가 동남권 우리 발전 협의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지자체 장관의 어떤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아니면은 지금까지 철학에 따라서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예. 지속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좀 여러 가지 가이드를 주시고 예. 또 우리 민간도 노력을 해서 서로 지자체를 설득을 하고 예. 하다 보면은 메가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대학을 다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시설도 가져야 되고 큰 거는 같이 공유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 말이야. 그게 유니버시티라는 게 있어요. 네.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이 하나의 도시입니다. 이번에 김해의 인제대학이 유니버시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글로컬 15개 들어가지 않나요? 선정됐었죠. 맞아요. 예. 그게 뭐냐면 김해시를 전부 다 대학 자산을 활용하겠다. 근데 왜 도서관이 지역구마다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대학에서 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미시간 안오버 인구 30만입니다. 거기 도서관이 한 27개가 있는데 네. 미시간 대학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장이 미시간에 있잖아요. 거기 미시간 대학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오페라 하우스도 대학 안에 있다고요. 그래 학생들이 그 안에서 수업도 받고 공연도 하다 보면은 성장 과정에서 눈높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정한 유니버시티, 네. 대학이 지역을 한 도시를 먹여 살리고 이 지역이 대학을 육성해 줄 때만이 지방 시대가 열리고 진정한 분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모델이 교육 자유 특권을 미리 참 가져갔는데 이거는 정말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립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학교는 도서관 수준이 아니라 도서실입니다. 또 구민 운동장을 만들어요. 땅값이 비싸니까 산속에서 지어요. 그 지역에 있는 공립중고등학교 운동장은 인조자재도 안 깔려져 있어요. 비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 복합화 시설로 해서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을 통합을 한다든지 군립도서관을 시립도서관 학교에다 짓는다면은 교육부가 이제 재정 지원을 부처별로 우리 균발 특별히 해주겠다. 그래서 생활예술고시 복합화 사업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교육 자유투가 되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이번에 안동대학도 그런 모델이었거든요. 안동대학이 이번에 1차, 2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차가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을 전부 대학이 활용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것이 정말 진일보한 정책이 아니냐. 2차 신청 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번에 정말 좋은 제도들이 아이디어가 많았죠. 많이 나왔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위원장님 뭐 좋은 이야기 하나 들은 것 같은데 출범식 아직 안 했잖아요. 출범식은 했고요. 아, 7월 출범식은 10일. 했고. 예. 비전 선포식을 14일 날. 비전 선포식을 예. 우리 부산에서 예. 한다는 얘기가 예. 들리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아마 좀 역사적으로 부산 시민들은 이걸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요즘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그거 갖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청도. 청도 그거 가지고 청도하고 구미가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시대 선포식을 부산에 하게 되면은 예. 그 대통령께서 선포한 그 자리가 아마 앞으로 역사적 유물이 되지 않겠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를 14일 날 가지게 됩니다. 예. 예. 기대가 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청하면서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먼저 하시죠. 예. 대학이 지역을 한 도시를 먹여 살리고 예. 그 도시는 이 대학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만이 도시가 발전해 나간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예산을 지자체에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자체가 지금 교육지원관도 지금 파견이 돼 있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학령 인구 급감 시대에 대학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 예. 시기를 예. 우리가 전국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여서 같이 지역이 살고 지방이 사는 시대가 돼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저는 강력히 바라고 예. 우리 우동희 위원장님한테 그런 기대가 큽니다. 예, 대단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서울 수도권 지역도 같이 감내하는 그 감원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 정원 같은.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등록금을 벌써 20년 가까이 제가 영대
총장을 2008년에 그만뒀는데 그때부터 동결이 된 게 지금까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에 전부 매달리는 겁니다. 학교 운영 그때 2008년만 하더라도 대학 전체 재정 수입에서 등록금 차지가 92.8%였어요. 영남대학교. 네. 그만큼 자주권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올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42%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58%를 전부 정부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대학은 이게 뭐 아이들 가르치는 게 주 목적이고 연구 활동이 목적이 아니라 대학이 먹고 살기 위한 이 국가 재정 지원받는 공모과제 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와 연계시켜서 전국적인 대학 간의 역할 배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모든 대한민국 대학이 서울대학처럼 연구중심대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지방 대학들 중에 스스로 결정해서 퇴출을 좀 나갈 대학은 나가고 또 이렇게 다양한 기능으로 공익적 역할도 부여를 해서 숫자도 줄이면서 또 정원도 줄이고 네. 그런 사실 정말 뼈아픈 노력들이 있어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 시대 참 어쩌면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기본적 전제가 돼야 하는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실현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 지방 시대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이 논의는 계속 치열하게 함께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자리하신 두 분께 고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워토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